이거는 노르웨이 바이킹족의 종교 행사입니다. 성 루시아 날 12월 25일 백색 옷 있죠? 그 다음 번이요. 야쿠티아 샤먼들 우샥이라고 해서 7월달 그 복날하는 축제입니다. 흰옷 있죠? 재래식 할 때. 그 다음 투르크 돌골 제국들 재래식 할 때 백색 옷 입었습니다. 그 다음 요 얘기는 뭐냐면은 파미르에 살았던 백부인의 존재 이야기가요. 나중에 중국에서 이렇게 화이트 위치, 화이트 헤어 위치에서 백발만년전입니다. 백발만년전. 이 백발만년전 배경 보면 파미르입니다. 중국 애들이 저 영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지역에 내려온 전설이거든요. 파미르에 백발을 가진 종족이 살았어요. 마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샤먼이었어요. 종교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즘 왕자 게임 여기도 보면은 백발의 여인이 나옵니다. 흰 피부에 보이시다시피.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찾았어요, 호수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종교였어요. 고대 샤머니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뭐 머리카락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지만은 옷도 하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 계급이 하얀색 옷을 입은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북극성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성은 하늘에 있는데 고대인들은 북극성에 돌아가는 방식을 은하수를 타고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 은하수의 색깔이 백색 아닙니까? 그래서 백색 옷을 입죠. 왜냐? 나는 북극성,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상징적 의미로 바로 백색 옷을 입죠. 그래서 종교 계급의 옷의 색깔이 백색으로 결정된 거죠. 물론 무지개 색깔도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왜 입을까요? 그건 아까 전에 삼위일체 사상, 북극성, 해, 달, 이 삼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가기 위해서는 무지개를 타고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무당이 오방색 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은하수와 같은 역할입니다. 지구 좁게는 태양일 때는 무지개, 넓게 우주에서 북극성일 때는 은하수. 근데 실질적으로 백색과 오방색은 종교랑 관계가 있죠? 네. 매개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입는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엘프족이 어디 산다고 합니까? 산 꼭대기, 화살 잘 쏘고, 그렇죠? 그리고 장수한다 그러죠. 옛날 때 그 기록 우리는 고대 기록에도 장수했다고 나오죠, 그 사람들. 그리고 하얀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 녹색 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대 샤먼 지배 계급이었고, 이 사람들이 한민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래 조선연방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색종은 카자흐스탄 삭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당군이라고 부르는 건 중앙에서는 탱글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더 가까운 발음은 당골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골레가 탱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스 또는 주잔 또는 조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족명이 우리 마한지나 단어 3으로 나왔죠? 거기도 지금도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에서 3주스 연방 시스템으로 갑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주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날 그 세계사상 될 때 유연이라는 이름이에요. 유연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는 유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로우라고 부르고 카자흐스탄은 주잔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의 규칙이에요. 우리는 한자를 중국하고 한민족, 일본인만 쓰는 데지만 사실 그거 유목민족 다 썼습니다. 몽골어, 카자흐, 뭐 투르크 등등에서 한자의 발음은 무지장 많이 나와요. 왜냐? 샤먼들이 만들었던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의 언어 속에는 한자 단어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보통 역사 얘기할 때 그러죠.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해서 그냥 한자는 한민족이 만들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동이족은 한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을 포함한 나머지 8개 민족, 즉 구이족의 언어예요. 구이족은 한민족만 됩니까? 아니에요. 몽골족, 카자흐족, 투르크족, 일본, 기타 등등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월이 흘러서 각각 분화해서 각자의 민족이 됐지만 고대에는 한 울타리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는 지금도 한자 발음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유연이라는 나라는요, 건국자의 이름이요, 모쿠리입니다. 모쿠리. 여기 나오는데 우꾸리 해서 나오는데 이게 모쿠리라는 가문에서 출신이에요. 유연이. 근데 모쿠리는요,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당나라의 범어장명에 고구려를 부르던 명칭이 모쿠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유형의 건국자 모쿠리와 고구려의 모쿠리는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그 지역의 왕조의 그 친척끼리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긴 왕조가 됐다. 어떤 혈연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오르곤 언덕에 가면은 쿨투군의 비석이 있어요. 쿨투군의 비석에 뭐라 써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유목민족 조상이 먼저 나옵니다. 나의 시조가 누구냐는 거. 근데 보면은 나는 아시리아 모지리스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리아는 아시아 나라에서 늑대를 상징하는 거고요. 모지리스는 모지리 가문이라는 거거든요. 모지리는 모쿠리의 투르크식 발음입니다. 기억의 지읒한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 모지리스 가문의 발원지는 파미르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북방민족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 이미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공간과 성인 같은 거 우리 8촌까지 결혼 못했다고 하죠? 거기는 7촌까지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없어졌지만 거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풍습 있죠? 그 유교문화인 줄 알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카자흐스탄도 7세까지만 남자 여자애를 같이 놓고 그때부터 분리해서 키웁니다. 유교문화 아닌 것 같아요. 경호사상? 그것도 유교문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카자흐들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포함해서 버스 타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타면 자기 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그런 부모님 봉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거 중국에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있나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우리 그걸 유교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유교랑 전혀 상관없는 북방민족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유교문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했었던 북방민족이 오래 풍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쭉 이게 족보예요. 부족들이 어떻게 분화가 되는 나오는데 여기 보면 캐리가 아닌 것처럼 안 나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그타이가 있어요. 이 그타이를 지금은 기타이츠 그래서 중국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요 기타이츠가 아니에요. 왜냐 기타이츠는 거란족을 뜻하기 때문에 거란족하고 우리 혈혈관계가 있거든요. 교포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때 그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용어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 역사 왜곡이 될 빌미가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는 기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12황국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유라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 민족 이름하고 일치가 돼요.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편 같은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다른데 이 개편은 쉬워요. 그냥 개쿤이에요, 개쿤. 개쿤이요. 누구냐면 키르키즈입니다. 키르키즈를 개쿤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때는. 그럼 개편 맞지 않습니까? 그 외에 슈메르, 슈메리, 사나바, 사르마트, 메구리아, 마사게트, 메구리아는 모쿠리도 되죠. 모쿠리랑 관계했죠. 그 외에 여기 보면은 일한국, 근데 일은 이거 몽골인데 거대한 대한국이라는 소리예요. 일한국.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전부 다. 그렇다면은 저거를 쓴 사람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도 카자흐스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결국 제가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카자흐스탄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중앙아시아에서 지금도. 그 정도로 우리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 그분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베끼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을 보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시민들이랑 있고 어떻게 저런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뭔가 원전에서 뭘 보고 베꼈거나 물론 역사 필사비가 베끼죠. 어떤 정보나 그러한 걸 알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 부르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그걸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로 보지만 한민족만의 시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파트너가 너무 많거든요. 무진장 많아요. 네. 만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씩 변해서 그렇지 결국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가
봤을 때 당군이라든가 당군조선은 한국인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는 고조선의 휘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당군이 지배했다. 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농경민족적 역사가 아닙니다. 농경민족은 영토를 소유해야 되고 1인 독재 체제로 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기만민족의 문화는요. 연방체계고요. 왕과 백성 간의 간격이 매우 좋습니다. 자, 나갈게요. 뭐냐? 유목민족에게는요. 땅의 소유의 개념은 없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봉건문화, 상하계열, 적통, 장자, 혈통 이거는 전부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그런 계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유목민은 그게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긴지 아십니까? 농경민족과 기만민족의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경제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유목민족은 뭐 먹습니까? 고기 먹고 농경민족은 쌀을 먹어요. 물론 유목민족 고기 먹는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 줄 아시는데 민농사 짓습니다. 반농 반목이에요. 내가 얘기한 농경민족은 쌀을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독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에서 못 벗어나는 국민들이. 그래서 가을에 군대를 딱 보내갖고 세금을 거두고 꼼짝없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독재를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줘도요. 찝소리도 못해요. 국민들.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여버리면 돼. 어차피 그 땅을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먹을 게 나니까. 그런데 유목사회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가축이에요. 내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축 갖고 떠나버립니다. 그냥. 아이 더러워. 몇 동네로 가려고 가버려요. 저쪽 지배자가 훨씬 착하다더라. 나도 글로 갈래.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내가 왕이면 유목민족에 어떤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꼭 회의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저쪽에 좀 영토를 좀 확보 좀 해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한다. A 부족, B 부족이 있으면 부족장들 모아놓고 이번에 내가 전쟁에 이기면은 너한테는 뭘 주고 너한테는 뭘 주고 할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군대를 모을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겼다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못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유목민이에요. 근데 유목민이 이미 고대부터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고조선 사회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대 국가로 발전할 때 보통 뭐라고 배워요? 불교의 그 국교화, 장자계승, 율명반포라는 걸 하죠. 이거 하면 고대 국가를 얘기하죠. 이거 현대적 이론을 계속 바꿔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독재, 즉 장자계승, 그리고 율명반포 더불어 합법화시키고 불교 국교화 그거를 종교적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왜냐? 샤먼들은 그거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요. 누구 마음대로 당신 아들이 왕이 돼.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고대사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목민족의 정서가 아니에요. 더구나 유목민은요 막매상속입니다. 장자계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자로 적통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유목민 정서에서는 아니에요. 기만민족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다른 부분의 이 고대사 해석에서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근데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토크쇼 때 얘기할 겁니다.